12월 9일 장전 시황 및 보유 종목, 관심 종목에 대한 브리핑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이 영상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 매매 기록에 대한 복기와 예습 영상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,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주일 한 주가 지나가고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일 건데요. 금요일 날 국내 시장의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그 이후로 미국 시장의 흐름,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한 다음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,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국내 시장은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라든가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전체가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떠나가고 있고, 국내 투자자들도 코인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 이런 쪽으로 좀 발길을 많이 트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도 없이 그렇게 또 안 좋은 악재까지 터지게 되니까 좀 흘러내리는 모습인데요.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드리고 있는 단타의 트럼프 순환매 트레이드가 한 일주일 정도는 멈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해외 미국 시장에서는 그 관련 테마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. 이번 토요일, 국내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도 트럼프 트레이드 테마들은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, 대부분 악재가 터지기 전에는 이 트레이드 종목들이 한국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. 하지만 지금은 한두 정도의 종목의 테마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일주일 정도의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테마라는 생각도 없이 많이 흘러내렸던 것 같네요. 그래서 금요일에는 트럼프 순환매 트레이드 종목 중에서 전력 설비, 그 다음에 로봇 의료, 이 정도, 남북 경영주 이 정도만 그냥 소폭 상승하는 정도만 보여줬고요. 또 강한 상승이 나왔던 테마는 이제 드론 테마가 제이시언 시스템이 한 15%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,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크게 재밌었던 종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일론 머스크의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한 종목도 있었고 보합권 정도 수준으로 끝났던 것 같고요. 어쨌든 국내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밀렸었고, 코스닥은 최근에 저점을 깨면서 한때는 마이너스 4%까지 찍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, 개인 투자들의 투매로 많이 던지신 것 같습니다. 그 물량을 고스란히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들이 많이 받아먹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던데, 좀 시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느낌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미국 시장부터 먼저 살펴본다면, 미국 시장은 미현물에서 상승이 크게 나왔었고, 빅테크 중심으로 전체 흐름이 다 좋았었고요. 미선물 흐름도, 장후 흐름도 나쁘지 않게 다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승 테마는 엄청나게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. 드론, AI, SMR, 양자컴, 자율주행 로봇, 코인, 우주항공, 테슬라 전반적으로 대부분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을 해줬고, 소형주, 대형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상승이,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은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. 자, 이제 한 주가 또 시작입니다. 그래서 한 주가 또 시작이고, 이제 증시가 언제 또 우리 국내 증시에는 상승이 될지 하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그 전에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현금은 최대한 보유를 하는 게 맞고, 단타로 진입을 할 것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 그나마 낫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하락이 나오더라도 전체 종목들이 1200개 종목, 2000개 종목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있고 상승할 테마,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또 관심의 종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하락이 나왔더라도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,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자체에 돈 흐름이 없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은 다시 상승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. 하락이 계속 머물러 있다는 그런 의미로 파악됩니다. 그래서 단타를 치더라도, 물리더라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트럼프 트레이드 그 테마로 가시던가, 아니면 지금 반짝하고 있는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, 정치 테마주는 너무 이게 바카라 수준이지 않습니까? 이게 물렸다고 해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 아니면 또 이런 형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제가 단타 부분에서도 좀 적어놨는데, 그 정치 테마주는 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말자, 투입하지 말자, 이거를 제 자신한테도 좀 전달을 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, 정치 테마주는 너무 위험하다. 그래서 아니면 또 이런 바카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주식 개념이 아니다, 좀 도박 개념이다,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단타로는 진행할 예정이고, 거기에 따른 장 초반에 보시면 되겠죠. 장 초반에 이 테마 섹터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제가 대장주들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요. 그 대장주들을 보고 상승할 것 같으면은 진입을 해서 3% 5% 먹고 빠져나온다든가, 아니면 밀리게 된다면 스윙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에버리징 매매, 그러니까 역분할 매수라고 하는데요.
한 종목에 100% 비중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종목을 뭐 1,000만 원으로 잡아놨으면 단타로 진입을 하더라도 처음에 20, 30% 비중을 진입을 했다가 밀리게 되면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그대로 놔뒀다가 또 그 반전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구간이 있겠죠. 그럴 경우에 그때 비중 자체를 2배수 정도 더 투입해서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평균 단가를 맞춘 후 빠져나오는 방법, 이런 방법을 쓸 건데, 뭐 일단 테마 자체가 중요하니까요. 트럼프 관련 테마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, 그 부분을 좀 참고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악재와 호재와 악재가 존재를 하는데, 일단은 뭐 호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되는 그런 부분이죠.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풀겠다. 저번 주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, RP 매입 기준으로 해서 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을 하겠다, 이런 얘기를 했는데, 거의 뭐 10조 플러스 50조에서 60조 정도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, 이게 지금 유동성 무제한 부분이 정부에서 개입이 되고 있냐, 아니면 계획을 짜놓고 언제부터 할 예정이냐,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. 뭐 신문 보도라든가 뉴스 보도를 지금 또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믿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언제 개입되느냐,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, 개입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워낙 증시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개입은 될 것 같은데, 언제 개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개입되는 돈 자체가 환율 방어에만 쓸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또 증시에 단기적으로는 또 영향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또 엔게리 청산 이후로 전후로 엔게리 청산이 곧 12월 19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 엔게리 청산이 나오는 시기가 될 수가 있는데, 그 전후로 좀 상을 살펴보고 유동성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엔게리 청산에 대한 부분, 환율 방어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앞 영상에 있으니까요.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까지 참고를 하셔서 이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악재이자 호재라는 부분이 정부 개입, 이 부분이 좀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, 나머지는 전부 악재라고 좀 볼 수 있는데, 뭐 12월 6일 날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었죠. 이제 중소형주 지속 하락, 개인도 팔자로 들어섰고, 기관이 삼성전자와 2차전지 위주로 방어를 하긴 했지만, 이제 외국인이 또 팔아먹는 그런 부분으로 갔었고, 외국인은 저평가 우량주를 또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사자였고, 코스피에서는 처음엔 사자로 가다가 팔자로 바뀌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12월 9일 월요일 내일 국내 증시의 외국인 동향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, 절대로 정시 테마주는 따라잡지 않을 생각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바카라 같은 도박 같은 그런 정시 테마주에는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댔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미국이 한국 안보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변동성이 좀 지속될 것 같고요. 자, 미국 관세 부분이 이제 한국 언급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,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, 제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부분이 어떻게 되면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,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. 한국 경제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. 정치적 리스크에 의해서 주말 동안 또 탄핵이 뭐 가결되니 부결되니 이런 사건이 좀 많이 있었죠. 그래서 국민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, 이 기사거리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를 지켜보고 있는 해외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외국인과 기타 투자자들, 우리나라의 투자자들, 이런 분들이 관망을 하거나 혹은 이탈할 부분이 될 수가 있고, 또 경제 위기의 중요한 부분 하나, 엔캐리 자금 이탈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, 그다음에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환율은 이제 1,419원이 돌파가 되면서 좀 많이 위험한 수준으로 왔고,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이탈해가면서 달러는 강세했다,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미국장은 빅테크 위주로, 반도체 위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증시에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반등이 잠깐은 나올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. 제가 영상 녹화를 진행하면서 지금 한 종목의 차트를 지금 띄워놓은 상황이죠. 그래서 지금 추세대, 중기 추세대와 소파동 추세대는 전부 이탈을 했긴 하지만, 종목을 띄어놓은 이유가 있겠죠. 그 호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대왕고래 드릴십 부산항 도착이라는 호재가 한 가지가 남아있고,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여당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윤석열 씨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, 어쨌든 주말 동안에 한 번은 살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호재와 더불어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장 초반에 잡아서 3에서 5%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힌트 삼아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. 저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, 저도 내일 자리가 괜찮다면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다.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일요일입니다. 남은 시간 푹 쉬시고 내일 장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